오늘은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 평면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이에요. 좌표 평면이 뭐지? 수직선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Y축으로. 그래서 원래는 수직선상에 모든 실수들을 표현할 수 있죠.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실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직선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Y축이라고 부르고 그 Y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위에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에 대응되는 이 점을 우리가 1,2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게 평면좌표예요. 평면좌표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그냥 선생님의 주장에 불과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을 좌표평면상에다가 구성을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X축과 Y축을 갖다 그려놓고 여기가 2,0고 여기가 예를 들어 1,1이라고 한다면 여기 선분의 길이와 여기 선분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구함으로써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반드시 같다라는 것을 직관적이 아니라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평면좌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형적인 이야기들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첫 번째로 뭘 다룰 거냐면 수직선을 먼저 다뤄볼게요. 수직선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X축이 하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오른쪽에 2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그 A라는 점에 대응되는 실수가 2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의 거리가 7이 되게 만들어주는 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9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반대쪽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5가 있겠지.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도 거리가 얼마니까? 7이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2입니다. B라는 점이 있어요. 뭔지 몰라. 그냥 X라고 할게. 근데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7이 되게 만들어주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X에서 얼마를 갖다 빼면 된다? 2를 갖다 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X에서 2를 갖다 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X가 2보다 더 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는 무조건 양수니까. 근데 X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할 때는 뺀 거에다가 항상 뭘 갖다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갖다 붙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값 절대값 x-2가 7이고 절대값이 7이 된다는 이야기는 x-2가 7이 되거나 아니면 x-2가 마이너스 7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x는 9, 한쪽으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9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결론을 위에서 하고 동일하게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의 문제도 어려울 건 없고 그냥 갖다 그림 그려보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갖다 빼면 되는 거긴 한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두 점 A하고 B, 3과 마이너스 5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냥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5에서 앞에 보이는 3을 갖다 뺍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갖다 붙여줘야 된다고요? 절대값 갖다 붙여야 된다고. 맞아? 절대값 마이너스 8이니까 뭐랑 똑같아?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것은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이거를 어디로 확장시킬 거냐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과 Y축이 있고요. 점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A, x1, y1,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게 x2, y2라고 하면 두 개의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짧은 걸로.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갈 때 삐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자로 쭉 갔을 때 제일 짧게 갔을 때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B라는 점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X2, 0가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 여기는 요 선분에다가 다시 한번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점은 뭐 예를 들어서 C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 X좌표는 얼마일까요? X2겠죠. 왜냐면은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 라인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좌표는 뭐랑 똑같아? A라는 점의 Y좌표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직각이 되게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하나의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보는 거고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거리가 뭐가 될 거냐면 X2에서 X1을 갖다 뺀 게 되겠지. 뭐를 갖다 붙여줘야 될까 얘들아? 절대값 꼭 갖다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X2가 X1보다 지금 커 보이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도 뭐가 되는 거냐면 Y2에서 Y1을 갖다가 뺀 거에 절대값을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 저 선분의 길이를 알고 ABC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요? 여기는 이 선분 AB의 길이는 뭘 구하는 거냐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빗변인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y2 빼기 y1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씌우고 뒤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 다시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제곱 이렇게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공식 알고 있죠?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봤고 3번하고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래. 자, A라는 점의 좌표 A, 2B 더하기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A, A.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A에서 A를 갖다 빼면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뒤쪽에 A에서 2B 더하기 A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오는데 그거의 제곱. 한 개 2루트 5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고 안쪽에 들어있는 제곱도 전개시켜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4a제곱과 4b제곱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20이 되고 양변을 4로 나눠주시게 되면 a제곱과 b제곱을 갖다가 더한 게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a하고 b를 이용해서 제곱제곱의 합을 계산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하고 B하고 C에 대하여 A라는 점 마이너스 1,2, B라는 점 2,3, C라는 점 A, 1. 그랬을 때 선분 AC의 길이하고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다시 점과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보시면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루트, 선분 AC의 길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2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양변을 갖다 다시 제곱을 하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그냥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2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전개
시켜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날라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오면 6a가 6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변 6으로 나누면 a 값이 얼마?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거기까지가 지금 4번 문제까지 이야기를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5번하고 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인데, 자, 보세요. 그 5번에 보니까 점이 우선은 두 개가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3,0라는 점이 있습니다. 접촉평면에다가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 2, 3이니까 여기가 b, 3,0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의 어떤 한 점입니다라고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면 그냥 점을 아무거나 잡아놓고 뭐 a, b라는 방식으로 점을 설정을 해요.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니까. 맞아? 근데 어디 위에 있다고? y축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오케이? 그 y축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이렇게 대충 잡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p라고 부르도록 하자. 얘가 x좌표가 무조건 뭐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0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0,b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a에서부터 p까지도 b에서부터 p까지도 모두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은 것이고 정리해보시면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루트 선분 BP의 길이니까 3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면서 계산도 해보시면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는 9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B제곱이가 날아가네요. 9가 날아갑니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B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그 P라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6번에 보면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0,1이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4,3입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있어요, 얘들아? X축 위에 있지. 그럼 누가 고정돼? Y좌표가 0으로 고정되겠지. 그래서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A,0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원래 선분 AP의 길이 계산하면 루트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루트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1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도 마찬가지 논리로 A-4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 보시면 A제곱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8 A 더하기 16 더하기 9 다 갖다 계산하면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6이고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절반의 제곱 4죠?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오는데 바깥쪽으로 2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6 그래서 결과적으로 2 곱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18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저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2,18인 그런 녀석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18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 그 AP제곱과 BP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 P가 A, 0니까 A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A가 얼마일 때 여러분? 2일 때죠. 오케이? 그래서 A가 2고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P는 2,0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6번까지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하고 크게 막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아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그 7번, 8번, 9번, 10번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써져 있는 되게 복잡하게 생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의미가 없고 그 공식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그게 뭐냐면 선분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이라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내분이 뭘까? 내분? 분이 뭘까요? 분수가 나누는 수잖아. 나눌 분자 쓰는 거잖아. 나누는 거야. 내분은 안쪽에서 나누는 거예요. 외분은 바깥쪽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찾는 거냐면 예를 들어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는 선분 AB가 있고 선분 AB 2대1 내분점이다. 짜잔. 3개로 나눠통. 오케이? 그래서 얘를 2개, 1개로 안쪽에서 나눠주는 요 점이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외부는 뭐라고 얘들아? 바깥에서 나누는 거라 했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어쨌든 선분 AB의니까 여기도 봐봐. A에서 출발해서 B로 와야 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출발해서 B로 와야 되는데 2대1로 바깥쪽에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점을 하나 잡고 생각을 해보면 2대1인데 이만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B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2대1 외분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분 AB의 1대2 외분점 어떻게 될까? 한 개 갔다가 2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겠지. 조금 나갔다가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나갔다가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크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냐에 따라서 외분점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대2 외분점이니까 얘랑 선분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준 요 점이 1대 짜잔 2 외분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내분과 외분의 개념인데 근데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 좌표를 매겨주는 거야. 2개의 점 A라는 점이 있어서 A는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서 x2, y2 이 A하고 B라는 2개의 점에 대하여 오케이? 그 A하고 B를 이어서 만들어준 선분 AB의 첫 번째 M 대 N 내분점이 있고 그 다음에 M 대 N 외분점이 있고 저 M하고 N이 이제 상수예요. 2대1, 뭐 3대1, 4대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점이 있어요. 요 세 개를 구해 볼 겁니다. 내분점 P, 외분점 Q, 중점 M이라고 붙일게요. 그래서 애초에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좌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내분점과 외분점과 중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좌표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이게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냥 증명하지 말고 외우세요. mx2 플러스 nx1 콤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m 더하기 n 분의 m 뒤에 거부터 y2 더하기 n 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외분점은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가운데 여기 플러스였던 거 있지? 그 플러스만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m 빼기 n 분의 m 곱하기 뒤에 거 x2 nx1 콤마 m 빼기 n 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겠죠. 숫자의 기본 조건이 뭔 줄 알아요? 분모가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m과 n이 같으면 m 빼기 n이 분모가 0이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m과 n이 같은 비율의 외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바깥에서 나누는데 1대1이려면은 똑같은 길이만큼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선분 A, B가 서로 길이의 차이를 갖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오케이? 수식으로도 그게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점이 있는데 중점은 뭘까요, 여러분? 중점이 뭐야?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맞아? 그래서 선분 AB 중점 가운데 이게 중점이야. 그럼 어때? 얘랑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M은요, 여러분,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몇 대 몇? 1대 1.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중점은 1대1 내분이니까 저 위에 내분점 보라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에다가 M하고 N에다 다 뭘 갖다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x1, y1, 그 다음에 그러니까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분점에 보시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지금 내분점의 x좌표죠. 맞습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점들의 x좌표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분점의 x좌표에 영향을 주고, 원래 있었던 점들의 y좌표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분점의 y좌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 중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부터 그 공식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다. 좌표는 5, 마이너스 4다. B라는 점이 있다. 좌표는 마이너스 1, 2다. 자, A하고 B를 잇는 선분 A, B를 첫 번째 몇 대 몇? 그럼 M 대 N에서 M과 N이 각각 1과 2인 거지. 그거의 내분점이니까 1하고 2를 뭐 해요, 먼저? 더하고. 맞죠? 뒤에 거, X좌표 뒤에 거, B의 거니까 1을 갖다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갖다 곱하고. 콤마.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T라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는 1대2로 뭐 하라 그랬냐면은 외분하라 그랬지. 맞죠? 가운데 부호만 뭐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8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11, 마이너스 1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P하고 Q라는 점의 좌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번 PQ의 중점을 구하라 했죠.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갖다 더해서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지.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x좌표인 3하고 11을 갖다 더해서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0을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중점의 좌표가 7,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 되겠죠. 오케이? 7번 문제 잘 쓰셨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세점 A, B, C, A, B, 1, 3, 2, 2 이렇게 A하고 B하고 C라는 점이 있습니다. M이라는 점이 있어요. M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이에요. 중점 가운데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X좌표끼리 갖다가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게 M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분 CM, 지금 방금 M이라는 만든 점을 이용을 해서 다시 선분 CM의 2대1 내분점을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CM이니까 뒤에 거 갖다 곱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갖다 곱하는 거니까 2 곱하면 그냥 A 플러스 1일 것이고 앞에 거 2,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니까 2분의 B 플러스 3 갖다 곱하면 B 플러스 3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G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놨는데 그 G라는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4,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얘랑 같은 거니까요. 3분의 A 더하기 3이 4가 되는 것이고 얘랑 같은 거니까요. 3분의 B 더하기 5가 5가 되겠죠. 한쪽으로 넘겨 주시면 A 더하기 3이 12니까 A가 9가 되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B 더하기 5가 15가 되니까 B가 10이 된다. 그래서 A는 9, B는 1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P라는 점, Q라는 점, M이라는 점,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과 중점을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서 구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거 좌표평면 위의 점이었으니까 X좌표, Y좌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 지금은 수직선 위니까 그냥 좌표가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내분점, 외분점 설명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내분점의 X좌표는 원래 있었던 점들의 X좌표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그냥 Y좌표 뒤에 거 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냥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대로 나와 있고 밑에도 빼기로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9번.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동호를 써 넣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반직선이 있는데 얘가 C고 그 다음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D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M과 N이 양수인데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대. 오케이? M 대 N으로 외분할 건데 첫 번째 M과 N의 크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면 그 외분점이 반직선 BD 위에 있다 그랬거든? 그 반직선 BD는 뭐냐면 B에서부터 뒤로 쭉 가는 요 직선이잖아.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선분 AB의 외분점이 저 빨간색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상태지. M이 큰 거야? N이 큰 거야? M이 더 크겠죠. M 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M으로 갔다가 보라색 N으로 돌아왔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이 N보다 클 때 반직선 BD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로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건 언제겠어? M이 N보다 작을 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은 그 성질을 조금 내분과 외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자, A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C와 CB의 3분의 길이의 B가 3대 2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선분 AC를 이렇게 3개로 나눠. 그 다음에 선분 CB를 2개로 나눠. 그러면 얘랑 선분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몇 분의 몇? AB가 5칸이고 AC가 몇 칸이야? 3칸이지. 맞아? 몇 분의 몇? 5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는 1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선분 AB의 길이 몇 분의 몇? 5분의 2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냐? AB는 2칸이고, AC는 3칸이고, BC는 2칸이죠. 맞습니까? 얼마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 2분의 3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0,2, B, 3,0를 있는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선분 OC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얘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별표 치는 삼각형이 다 합동이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선분의 길이가 2고 얘가 3인데, 그러면 지금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2고 얘가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요 점, 얘가 C인데 C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3이 되는 거죠. 맞아요? C라는 점의 좌표가 5,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선분 OC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원점 5, 그 다음에 C가 여기는 이 5,3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필요 없죠? 그래서 5 빼기 0 제곱, 그냥 5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25하고 9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시면 3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1번 문제였었고요. 1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이고 B가 2,3입니다. 선분 AB를 K 대 5로 외분하는 점. 선분 AB의 K 대 5 외분점. 외분점 계산합시다. Q라고 할게요. 외분점이니까 K에서 5를 갖다가 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분의 4K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저게 외분점이에요. 근데 저 외분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4 이퀄 0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오케이? 뭐뭐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면 k-5분의 얘랑 얘랑 갖다가 더하면 6k 하고 4를 갖다 더한 게 0이고요. 오케이? 한쪽으로 넘기면 k-5분의 6k는 마이너스 4고 그래서 이제 6k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0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10k가 20이니까 양변 10으로 나누시면 k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게 결론이 모두 다 내려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13번도 똑같은 문제죠. 좌표평면에서 두 점 A하고 B가 있다. 그 A, B를 이은 선분 A, B의 2대1 내분점을 구하고 공식 그대로 갖다 쓰고 그게 직선 y는 2x 플러스 k 위에 있다 갖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시면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14, 15번 두 문제 볼 건데요. 자, 평행사 변형이 하나 있대요. 대충 그렸어요. 좌표평면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아닙니다. 그냥 평행사 변형 ABCD라고 했으니까 A, B, C, D.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B라는 점의 좌표는 5,3, C라는 점의 좌표는 3,6, 그 다음에 우리가 D라는 점의 좌표를 몰라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평행사 변형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요, 여러분. 그 대각선을 두 개를 갖다 그릴 수 있는데 그 대각선의 교점이요. 각각의 대각선을 어떻게 하는 상태가 돼버리냐면 2등분하는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대각선의 교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요 점이 이 선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선분 AC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BD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결론이 뭐냐면 ABCD가 평행사 변형이라는 것은 AC와 BD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C의 중점은 M이라고 할까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2분의 1 플러스 6이기도 하고 선분 BD의 중점이니까 2분의 5 더하기 A, 2분의 3 플러스 B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분모는 어차피 같으니까 분자에서 보시면 A 더하기 5가 2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찬가지로 분자만 비교를 해보시면 7은 3 더하기 B니까 B의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B의 좌표를 구하고 싶었죠? A, B였고요. A가 마이너스 3, B가 4니까 D라는 점에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1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좌표평면 위에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하는. 자, ABC가 무슨 삼각형이래, 얘가? 정삼각형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 정삼각형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안 주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짠, 짠, 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고 B라는 점의 좌표가 1,0인 거야. 그러니까 선분의 AB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저 선분의 길이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니까 루트 3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C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0, 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좌표평면 위에 정삼각형 ABC라고만 이야기했고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A랑 B랑 C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저 ABC라는 점의 좌표를 저렇게 두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 T가 있어요. 뭔지 몰라. X, Y라고 설정을 하자. 오케이? 근데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2 곱하기 선분 P의 길이의 제곱이 PB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2
곱하기 t 길이 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td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tc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x3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개시켜 보시면요. 2x 제곱 4x 2y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루트 3y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날라갈 수 있는 거 날려보시면 x제곱 합쳐서 2x제곱 y제곱 합쳐서 2y제곱 날라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요. 4x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6x 마이너스 2루트 3y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2루트 3y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더해서 4고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니까 이거 정리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뭐야? 1차 함수고 1차 함수니까 직선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하여 삼각형 ABC가 만약에 그 정삼각형이라는 존재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저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하고 y들의 사취, 관계식은 항상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요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